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래독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파견직 관련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파견직의 모든 것, 특히 입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면접이죠. 그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약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면접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 이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파견직의 우리나라 방송 파견직의 현황, 도대체 몇 명이나 우리나라에 파견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력 조건, 어떠한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파견직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전 직장 경력이 파견직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거주 지역,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 살고 있는 것이 더 파견직에 유리한지, 그 다음에 거주 형태, 누구랑 같이 사는지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파견직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미디어 파견직은 약 2,000명에서 한 3,000명 내입니다. 정확하게는 파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동이 생기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한 2,500명에서 3,000명 되지 않을까. 그래서 MBC의 경우 파견직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MBC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KBS가 한 400에서 500명. KBS가 정리하면은 KBS는 더 많았는데 파견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파견직이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BS는 자회사포함해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파견직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병행 합리화로 비현업 파트. 그러니까 비현업 파트란 뭐냐면은 사무직이라든가 이렇게 행정보조라든가 이런 직들은 각 서서히 줄어나가고 있고, 현업하는 직,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명이다, 음향이다, 카메라라든가 이런 직은 아직 줄지 않고 있는데 경영 합리화 차원으로 일상화가 굉장히 요즘 어렵죠. 그래서 아마 파견직을 더 늘리지는 않고 줄이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직은 도대체 어떤 학력이 들어오는지. 기본적으로 파견직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현업 파트에서 고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업 파트는 약간 달수없는데 4년제 대학에 고스펙으로 들어오면은 이 친구들이 적은 연봉으로 퇴사율이 높아요. 나 들어왔는데 한 200만 원밖에 안 돼. 자기 친구는 정식 자원인데 한 500만 원 받는데 나는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상대 박탈감. 그래서 다른 직장을 벗어 나갑니다. 또 단순업무잖아요. 파견직은 너는 요 일만 해 그러는데 단순업무 때문에 고학력은 단순업무에 쉽게 실증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이것만 이주고 간단한 것만 하래.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네 라고 해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면접을 볼 때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가급적 서류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00%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사무직은 4년제를 뽑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 파트라든가 이런 데 사무부조 이런 직은 또 특별하게 4년제를 뽑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4년제는 잘 안 뽑습니다. 파견직에서는 대학 휴학생 불가. 이게 왜냐면은 학기 초나 중간에 복학 이후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휴학생들은 뽑아놨는데 이 일에 대해 실증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복학을 명목으로 중간에 그만둡니다. 저 복학하려고 벌써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아예 휴학생은 불가합니다. 차라리 중퇴라고 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나는 대학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학교를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퇴라고 표시하는 거가 외래 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학력 조건 두 번째에 대해서. 전문대 졸업은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왜냐면은 전문대 졸업은 그런 어느 정도의 학력도 있고 또 4년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 전문대 졸업은 방송 관련 학교 출신은 비교적 유리한 편입니다. 전문대 졸업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전문대 졸업이. 그 다음에 고졸자도 유리한 편입니다. 고졸자는 왜냐면은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난 열심히 여기서 일해서 배워서 경력을 쌓겠다라는 게 더 절실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졸자는 입시를 해요. 11월 이후에는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11월 달부터 나는 이번에 수시 1차 봐야 되겠습니다. 수시 2차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정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11월 달 되면 생깁니다. 지금은 그런 시즌이죠. 이런 친구들이 그만두기 때문에 고졸자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장 경력에 대해서. 경력이 없는 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단순 업무인데
아 내가 경력이 무슨 화려하게 뭐 어디서 1년 뭐 했고 뭐 2년 뭐 했고 이런 친구들은 외래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는 자, 경력이 없는 자는 사회 천연병으로서 선배의식을 달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는 대로 잘해요. 이런 친구들이 더 필요해요. 방송사에서는. 그리고 남자의 경우 가짜에 대한 예비역 공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1월달, 12월달이다 그러면 10월이나 9월에 제대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굉장히 선호합니다. 약간 이게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군기가 좀 들어있다, 아직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답을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그래서 이런 예비역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다가 초저금 타는 자. 지금까지 내가 맨날 알바만 했어요. 시급이 요즘 8,350원인가요? 이거 맞다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은 또 그런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알바를 하다가 초저금 받는 자가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년 내에 이직이 빈번한 자.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뭐 2달 다니다 그만두고 3달 다니다 그만두고 4달 이런 친구들 별로 환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런 친구들 금방 실증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다니다가 뭐 2달 만에 그만두고 3달 만에 그만두고 그리고 이 친구 뽑아보면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직이 빈번한 자는 기피합니다. 언제든지 실증이 나가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당 업무 종사자 다소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명을 뽑는데 뭐 KBS에서 조명 6개월 했어요. 뭐 SBS에서 8개월 했어요. 이런 친구들 뽑게 되면은 와서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바로 이 호기심이 배려돼서 금방 매너리에 빠집니다. 이거 다 아는 거네. 그래서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약간 요령 피우고 이럴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해당 업무 종사자 다 분류할 수가 있다. 100%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또 거주 지역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방송사 근무지에서 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조명할 때 이 아침 방송이 있습니다. 새벽 방송. 새벽 방송은 6시 30분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6시 30분 이 출근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면은 물리적으로 첫차 타고 나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 기준을 봤을 때 의정부, 남양주, 상계동, 강동구, 안산, 수원 이렇게 거리가 먼 지역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못 와요. 이런 친구들은 뭐 전날 와서 뭐 이렇게 밤에 숙소에서 자고 이렇게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있었구나. 그래서 같은 기준이면 거리가 먼데 살고 있는 친구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기준으로 뭐 서대문, 은평, 마포, 영등포, 금천, 양천, 인천, 일산 이런 데는 유리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지로 인해서 동일 조건이면 가까운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색도는 마포 근처에 원룸이나 고시원을 구해 술타기 하겠다는 의사나 친지나 친척의 친구를 표시하면 유리하다. 나 지금은 어디 사는데 내가 합격된다면 가까운데 이렇게 은평이라든가 이런 수색에 원룸을 얻어서 다니겠다라고 표시하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의 지방 출신자들이.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충청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전라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차피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서울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 먼 데가 아니라 회사 근처에 이사 가겠죠. 이런 친구들은 거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직장을 유리하다. 그리고 또 지방 친구들은 서울에 직장을 갖고 근무하는 것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 나 뭐 경상도 어디에서 있는데 전라도 어디에서 있는데 이거는 서울의 MBC에서 파견직이지만 일을 하게 됐어. 그러면 서울에 대한 동경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 형태에 대해서 자치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걸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라는 것은 자기 통제가 약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관계 유리하고 왜냐하면 이겠죠. 근무 형태에 대한 자기 통제에 대해서 취약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거인, 친구나 형이나 누나나 같이 있으면 비상연락망치 유리하다.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개 파트너인 경우는 갑자기 새벽에 비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은 친구, 형, 누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빨리빨리 나와라든가 이런 비상 연락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누군가 같이 살고 있으면 유리한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견직 면접의 팁에 대해서 1차 강의 끝났고요.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은요. 나이, 도대체 몇 살에서 몇 살이 유리한지, 나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별, 도대체 남자가 유리한지 여자가 유리한지, 그 다음에 스펙, 도대체 어떤 스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다음에 군필과 면제에 관해서 도대체 똑같은 군대를 마친 건데 군필이 좋을지 면제가 좋은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체격 조건, 도대체 등치가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뭐 이런 거, 그다음 면접 태도시, 면접 때 어떤 태도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제가 경험을 통한 한 개인 사견입니다. 이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강의를 계속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